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정말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장기적인 대책인 공급 방안이 빠지면서 시장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부동산 투자. 저희가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알차게 다가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정말 항상 이렇게 알차게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EJ 투자연구소 박서인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077-6354번이고요. 좀 더 간편하게 문자도 가능해요. 02-577-78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오늘도 박서인 대표님께서 투자자 여러분을 위해서 부동산 알짜 팁 준비해 오셨다고 해요. 어떤 내용일까요?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갖고서 찾아왔는데요. 부동산 투자 누구나 저와 함께라면 쉽게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초보다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오래된 상가 같은 경우 특히 더 오랫동안 접근을 해봐야만이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 수익형 부동산의 꽃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바로 상가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상가주택의 투자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상가 같은 경우는 늘 명과 암이 존재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그만큼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함과 동시에 또 늘 위험성이 공존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커진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뭐 가격대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사게 되면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떠한 경우냐면 과도한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분양 경쟁으로 인해서 상투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면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을 때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 상승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자면은 공실의 위험이 또 많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투자점에 대해서는 늘 고민과 결정하실 때마다 전문가와 어떤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상가에 투자해야 될지 또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상가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 알아보겠는데요. 상가의 종류 첫 번째는 근린상가입니다. 근린상가란 우리가 주택가 근처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근린상가라고 하죠. 그래서 장점부터 살펴보면 장점 같은 경우 주택가 근처에 거주민들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곳 같은 경우 안정적인 월세가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지 내 상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점으로 보시면 근린상가 근처에 뭐 가령 이제 동네에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 그리고 기업형 마트 등이 입점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종류의 것들은 또 피하셔야만이 좋겠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단지 내 상가입니다.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우리가 다세대 주택 대단위로 이제는 만들어진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에 있는 상가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의 특징이 생활에 필요한 뭐 시설물들이 많이 입점이 되고요. 그리고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단지의 세대수가 굉장히 많을수록에 인기가 더 있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장점으로 보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단점으로 보자면 일반 근린 상가보다 가격대는 조금 더 비싸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리트형 상가입니다. 스트리트형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린 상가의 한 종류인데, 대단위 아파트나 주상복합 또는 뭐 수변공원이 늘어져 있는 그 상가들, 쇼핑거리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냐면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그다음 마포 합정동 같은 데 가면 메세나폴리스가 있죠. 그리고 용산에 가면 그리고 경리단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트레이트형 상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장점으로 보면 거리를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일반 상가보다 눈에 잘 띄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입소문으로 다 알려진 상가이기 때문에 그 상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하러 몰려드는 곳이고, 그리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보면은요, 주변 배우 수요의 중요성이 있죠. 그래서 거리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죠. 그러면 긴 기다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권이 형성되는데 시간이 길면은 아무래도 공실 위험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실이 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주인이 상가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단점이라고, 그것에 대한 것도 무조건 다 단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의 종류 중에는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에 위치해 있는 상가들이 있죠. 주로 이제 이런 상가들은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거의 역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 내에 있는 상가를 말하는데요. 특징으로 보면 건물의 지하에도 상가가 있고, 그리고 지상에는 1, 2층, 3층까지 상가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1층 상가,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의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편의점이나 아니면 커피숍 등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건물이나 지금 말씀드렸던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지하층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세탁소나 문구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역 주변에 있기 때문에 대로변 상권을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다른 상가보다 입지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죠. 가격대가 비싸니까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상당히 그만큼, 왜냐하면 비싼 만큼 그만큼 전용률이 좀 적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 종류의 아주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상가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보면 1, 2층에는 상가로 사용하고 3, 4, 5층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사용해서 임대를 놓는 경우에 상가를 우리가 상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보면은 6m 도로 이상에 접해 있는 도로이고요. 그리고 상가이고요. 그리고 경사진 곳보다는 평지에 가까운 곳이 더 인기가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보면 내가 위층에 살면서 1, 2층은 상가에서 고정적인 월세가 나오고 또 한 층, 두 층 정도를 거의 전세나 월세로 또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관리하기에 편합니다. 왜냐하면 고정적인 수입도 기대가 되지만 관리하기도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상가에 비해서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지가 상승까지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와 주택의 비율에 따라서 나중에 매매를 하실 때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보자면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1, 2층에 입점하는 점포가 뭐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령 식당이 들어왔는데 식당 같은 경우 음식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았을 때의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 있고, 뭐 식당 외에도 술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뭐 소음들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들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단점이지만, 위에 층에 살고 계시면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신다고 하면 상가주택만큼 좋은 게 없을 거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가의 전략으로 봤을 때 입지적인 부분을 갖고 설명을 드리면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자. 이건 뭐냐면 좋은 상권과 좋은 입지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상권이라고 하면 홍대 상권, 뭐 건대 상권,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수길 상권, 메세나폴리스 상권, 뭐 이렇게 해서 상권 넓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지는 위치도나 노출도, 그다음에 이제 층수에 따라서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권과 입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탁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용의 꼬리보단 뱀의 머리가 되라.
그럼 큰 상가가 아니어도 입지 조건이 좋다고 하면 그것은 알짜 상권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에서 가시성과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시성 같은 경우는 얼마나 쉽게 이 상가를 식별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상가 전면의 길이나 코너 자리, 그리고 코너 자리 여부, 그리고 간판의 위치에 따라서 이 보여지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5, 6초를 정도를 걸었을 때 걷는 동안 이 상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가시성이 우수한 상가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접근성 면에서 보시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자, 물리적인 접근성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업종에 따라서는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곳이냐, 도보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이제 우리가 그 상가를 좋게 보는 어떤 그 도로의 폭을 6m 상권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고려할 점을 저희가 보겠는데요. 인지성에서 상가의 위치를 얼마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역세권이나 명소 등에 따라서 가깝고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요즘에 주차의 편의성입니다. 차량 이용 고객들이 많은 업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자체 주차 시설이 없더라도 일단 대체 장소가 또 필요한 거예요.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체 장소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상가 같은 경우는 전면도로 상가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면이면은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 상가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이면도로의 상가도 영향을 받는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상가 전략의 투자 전략 중에 입지입니다. 상가의 좋은 입지와 임대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높은 임대 경쟁률은 공실 위험이 낮고 그리고 수익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실이 낮으려면 유효 수요와 주동선을 또 잘 살펴야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임대 경쟁력이 우수해 공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면 이제 보유한 상가의 수익률을 더 높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상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가 투자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시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알짜 정보들 짚어주셨는데요. 아직도 궁금증 많이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세미나 정보 화면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똑똑한 부동산 투자 비법, 현장을 보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양재역 5번 출구 신재빌딩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077-6354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알짜 정보 모두 다 챙겨가시고요. 이번에는 대표님께서 엄선해오신 핫한 지역 2곳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정보는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에 위치한 다세주택입니다.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 4분 거리로 2019년 4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5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요. 인천 중구 웅북동 영정도의 토지입니다. 영종도 미단시티 근방에 자리한 단독주택 용지인데요. 대지 면적은 322.2제곱미터, 도로 면적은 90.25제곱미터입니다. 네, 오늘은 용산구 청파동 3가 그리고 또 이제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토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먼저 용산구부터 확인해 볼까요, 대표님? 네, 오늘은 청파동 3가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파동 3가 하면 원효로와도 가깝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역과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한강노화의 어떤 접근성도 좋은데요. 강남 용산의 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청파동 3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호선과 남영역, 1호선 남영역, 그리고 4호선의 숙대전철역과의 거리가 약 38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도보로는 4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해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본 물건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보시면 용산민족공원과의 어떤 접근성도 좋고 남산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난 곳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학교들이 굉장히 명문 학군들이 많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까운 설림고
신광고등학교, 신광중학교, 그리고 용산고등학교, 용산중학교, 그리고 바로 숙대 전체 숙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물건인데 이곳이 원래는 하숙집으로 사용하다가 지금 현재 신축으로 다세대로 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숙대생들의 어떤 그 임차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으로는 남산도서관도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용산경찰서,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대형 마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그리고 현대 아이파크몰 등 여러 몰이 있고요. 그리고 남대문과 그리고 주변 서울역까지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신세계라든지 롯데백화점까지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또 남대문 시장에서 또 재래시장을 또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영역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청파동의 입지 여건에 보시면 서울역과 남영역 숙대입구역, 그리고 또 여기 용산공원, 그리고 용산역, 여의도까지의 접근성 굉장히 뛰어난데요. 업무 중심 지역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업무 중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직장인 수요층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또 한번 강조해 드릴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개발 호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개발 호재는 지금 현재 보시면 국제 업무단지, 그리고 여기 이제 자, 다시 보실게요. 국제 업무단지가 있습니다. 국제 업무단지 주변으로는 현재 국제 업무단지는 개발이 되고 있지 않고 앞으로 개발이 될 예정에 있지만 실제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상가들은 많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변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드래곤 호텔 등 굉장히 업무 시설들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을 보면 용산의 남쪽에 보면은 국제 업무단지가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보면은 서울역이 있고 서울역 바로 위쪽으로 북부 역세권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컨벤션 센터라든지 업무, 호텔, 그다음에 유통 복합단지 조성이 앞으로 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남대문 시장의 도시 정비 사업이 또 진행이 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서계동 지구 단위 계획까지도 지금 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개발된 곳보다 앞으로 개발될 곳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용산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역에는요. 지금 현재도 6개의 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선이 들어와 있죠. 근데 여기에 지금 5개의 노선이 더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것과 앞으로 될 것을 생각하면 11개의 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역 주변으로 앞으로 굉장한 개발 계획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북부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용산역까지 철도가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하화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개발 가치 또 뛰어날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산공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 평 규모의 용산공원과 그리고 녹지축을 연결하여서 남산까지 또 개발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 녹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 바로 또 용산이 될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가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이동하는 것이 이제 이전을 하는 것이 5월 12월 달이라고 하니까 5월 12월 달 이후에는 더욱더 용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더 갖출 수 있다라는 설명을 또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파동에 있는 이 주택의 조감도인데요. 지금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지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욕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로티 구조의 자주식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전문 업체의 감각적인 시공으로 디자인을 해서 마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감각이다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CCTV 그다음에 뭐 현관보안문 등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옵션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 쿡탑 등이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매매가는 3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가는 2억 3천만 원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 보증금은 3천에 월세는 3천에 80만 원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세 시 실제 투자 금액은 지금 1억 4천만 원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입지가 굉장히 우수하고 호재 만발한 지역입니다. 용산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다음 물건도 한번 알아볼게요. 인천 영종도라고요, 대표님. 네네. 인천 영종도 운북동인데요. 운북동은 뭐냐면 미단시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단시티에 대해서 오늘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도시 미단시티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도시로 잡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이게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바로 이 토지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종도 전체에 카지노가 6곳이 개발될 예정에 있고 현재 한 곳은 오픈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곳은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익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앞으로 뛰어난 곳이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미래가치 풍부하기 때문에 또 황금성도 뛰어날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럴 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가 들어오는 곳 같은 경우는요, 거의 보면은 토지의 가격이 약 90배 이상이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특히 이제 정성 카지노가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도 약 31배가 증가를 하는 어떤 그런 기록적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항철도 영종역입니다. 영종역에서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공항과의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공항을 가는 데 있어서 제2여객터미널까지 약 10분 거리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연결되어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영종대교가 있죠. 그를 이용하면은 국제 신도시, 송도 신도시까지 약 20분 정도 저희가 이제 직접 가보니까 그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마곡지구까지는 약 30여 분, 그리고 김포까지는 약 40분 거리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쪽으로는 이제 테마파크인 시사이드 파크가 개장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근린공원도 그 주변으로 많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여가 환경을 또 즐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사이드 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송도 센트럴파크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약 4배 정도가 더 큰 규모로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는 산책로라든지 자전거 도로 그리고 물놀이, 인공폭포 등 레저와 문화 공간이 공존하는 곳으로 탈바꿈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입지 여건의 미단시티의 조감도인데요. 이 빨간색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업무타운이 중심되는 빌딩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노란 부분은 준주거지역이라는 단독주택, 숙박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호텔도 들어오기도 하고 단독주택과 아파트까지도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 연간 1억 명까지 여기가 환승을 할 고객들이 여기를 오게 되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굉장한 유입 인구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종도 카지노 복합 개발인데요. 6곳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6곳 개발되는 곳 중에서 파라다이스는 이미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사이드 파크는 지금 현재 아직 개발 중에 있고 그리고 시저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 곳이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륙교가 제3연륙교 같은 경우가 지금에서 청라에서 영종까지 연결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 2020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포주택에 대한 거래 현황을 지금 이제 보시겠는데요. 이 토지 가치 상승 관계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인천 서구의 청라지구 쪽에 예전에 점포형 주택을 보신다고 하면 올랐던 금액을 여기 이제 도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운북동 같은 경우에 가격대와 위에 쪽을 비교해 봤을 때 약 4배 가까이의 어떤 금액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북동의 지금 토지에 대한 부분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5억 9,60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3억 5,600만 원입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은 2억 3,900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핫한 지역까지 짚어주셨어요. 함께해 주신 EJ투자연구소 박서인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